장화는 청주 영릉군 상량현 출신으로 약간의 나이에 사촌 동생인 유민과 함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에 여느 형주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비가 형주를 평정한 시기에 등용되어 그의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유비가 입촉할 때 문서 관리를 보좌하며 그를 수행한 공으로 익주촉군 광도연회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일찍이 익주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다가 문득 광도 지역에 이르렀는데 장환이 해야 할 업무들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보았고, 게다가 장환은 그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비는 매우 분노하며 장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갈량이 나서서 유비에게 간청을 하며, 장환은 사직을 다스리는 그릇이지 백리를 다스리는 인재가 아닙니다. 그의 정치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겉으로 꾸미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니 원컨대 주공께서는 그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유비는 제갈량을 존경하고 매우 아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여 장환을 죽이지는 않고 관직만을 박탈했다 합니다. 그리고 장환은 제갈량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십방현의 현령으로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는 중왕의 부름을 받아 상설왕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건흥 원년, 제갈량은 승상부를 열어 장환을 초빙한 뒤 동조연으로 삼았다고 하며, 장환은 무죄에 청거되었으나 굳이 거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려 했기에 제갈량은 장환에게 생각컨대 친하다고 해서 배척하고 덕 있는 사람을 버린다면 백성들을 해치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실로 또한 멀고 가까운 이들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응당 자신의 공적과 거동을 드러내어 이 청거의 깨끗함과 중요함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그를 참군으로 승진시켰다 합니다. 건흥 5년, 제갈량이 북보를 위해 한중에 주둔하고 있을 때 장환은 장사장애와 함께 후방에 남아 승상부의 사무를 총괄했다 합니다. 건흥 8년, 장예가 죽자 장환이 그의 뒤를 이어 장사에 임명되었고 무군장군의 직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여러 차례 북보를 나설 때마다 장환은 늘 식량과 병사를 풍족하게 공급해줬기에 제갈량은 사람들에게 장환은 충성심과 올바름의 뜻을 두고 있으니 마땅히 나와 더불어 왕업을 행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합니다. 또한 제갈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밀히 유선에게 표를 올려 신이 만약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뒷일은 응당 장환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익부 기구잡기에 따르면 제갈량의 병세가 악화되자 유선은 이복이라는 인물을 파견해 제갈량의 병세를 알아보고 이후 국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기에 이복은 제갈량과 만나서 제갈량의 조언을 전해 듣고는 헤어져 며칠을 가다가 제갈량에게 미처 묻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뒤를 돌려 제갈량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이복을 보고는 나는 그대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어. 우리가 금며칠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어 다시 와서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겠소. 그대가 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장환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건흥 12년, 제갈량이 죽자 위원과 양의가 권력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가 반역을 일으켰다며 유선에게 표를 올렸기에 유선이 장환과 동륜에게 누가 거짓을 고하는지를 묻자 장환과 동륜은 양의를 보증하고 위원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잔도를 불태워 총나라 군대의 퇴각로를 끊어버린 다음 기하 병사들을 데리고 퇴각하는 총나라 군대를 공격하려 하였기에 장환은 수비하는 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위원을 토벌하기 위해 진격했으나 다행히도 위원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철수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양의가 자신이 제갈량의 뒤를 잇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의 말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갈량 사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에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환은 평범한 무리들 중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하들 중 가장 윗자리에 서게 되었음에도 비통해하는 안색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안색과 행동거지가 평소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초기의 사람들은 장환을 점점 믿으며 복종하게 되었다 합니다.
동조연 양이는 평상시에 성정이 꼼꼼하지 못하고 날카로워 상관인 장환과 대화를 할 때에도 종종 장환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희를 헐뜯을 목적으로 장환에게 공께서 양희와 대화를 나눌 때에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은 양희가 윗사람을 거만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장환은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법이라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제각각인 것과 같으며 오히려 옛사람들은 면전에서 복종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양희가 나의 말에 찬성을 한다면 이는 곧 그의 본심이 아닌 것이고 만약 내 말에 반대를 한다면 이는 곧 나의 그릇됨이 드러나는 것이니 양희는 이 때문에 침묵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의 시원한 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합니다. 그리고 양민이라는 인물은 일찍이 장환을 비방하며 장환은 이라는 것이 모하여 진실로 이전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가 장환에게 이를 일러 바쳤고 형벌을 주관하는 관리가 장환에게 양민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장환은 내가 실제로 옛 사람만 못하니 추궁할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또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양민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그가 장환을 비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염려하였으나 장환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양민은 중죄를 면하게 되었으니 이처럼 장환은 무슨 일이든 공명정대하게 행했다 합니다. 장환은 과거 제갈량이 여러 차례 진천을 노려 북벌을 행했으나 길이 험하고 군량 운반이 어려워 끝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을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환은 한중에 주둔하여 배를 많이 만들고는 한수와 면수를 따라서 위흥과 상용 지역을 습격하고자 하였는데 때마침 지병이 연속적으로 터져 제때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정의 중로는 만약 위흥, 상영 지역을 공격했다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군사들의 퇴로를 구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며 이에 유서는 비위와 강류 등을 장환에게 보내어 조정에서 논의한 의견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환은 계획을 수정한 다음 유선에게 상서를 올려 더러운 무리를 빼고 난을 그치게 하는 것이 신의 직책이 처리해야 할 일일진데 신이 한중에 주둔한 지 이미 6년이 지났으나 신이 어리석고 미약한 데다 질병에 시달리어 계획을 이룬 바가 없기에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참담합니다. 매번 비등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양주는 오랑캐가 있는 변경지역의 요충지라 진군하고 퇴각하는 데 있어 의존할 만하고 적이 아끼는 지역이라 들었습니다. 게다가 강적, 호적은 한나라를 그리워하기를 목마른 사람처럼 하며 또한 예전에 우리의 평군이 강적의 영토로 들어갔을 때 곽해가 격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헤아려 볼 때 양주 점령이 우선시해야 될 일이라 여겨지니 응당 강류를 양주자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강류가 출정한 다음 하서 지역에서 적들과 대치한다면 신은 군을 통수하여 강류를 위해 뒤에서 진수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익주 광안군 부현 지역은 물길과 육로가 사방으로 잘 뚫려 있어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잘 대응할 수 있으니 만약 동북쪽에 근심거리가 생긴다면 난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환은 연해 6년에 부현에 주둔했는데 이후 질병이 더욱 심해지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연희 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환이 유비에게 지켜 면직된 시기, 그는 한밤중에 소 한 마리가 대문 앞에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꿈을 꾸었기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져 해몽가 조직을 불러서 꿈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직은 장환에게 본래 피를 보는 것은 일이 분명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소의 뿔과 귀는 공짜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지위는 반드시 공에 이를 것입니다. 아주 길한 징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훗날 장환은 제갈량의 뒤를 이어 높은 벼슬에 오르며 총나라의 정권을 잡았기에 조직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강류의 재능을 칭찬하거나 훌륭한 인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등의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나 위나라에서 도항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장환과 함께했다고 하니 제갈량이 장환을 아끼고 중용한 것이 이와 같았다 합니다.
장완의 장남인 장비는 총나라가 망한 뒤 종회의 밑으로 들어갔으나 종회가 위나라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같이 죽었다고 하며 장완의 차남인 장현도 그 재능이 뛰어났기에 종회가 매우 아꼈으나 그 또한 종회가 죽을 때 위나라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합니다. 앞서 장완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고 나오는 장완의 사촌 동생인 유미는 훗날 좌호군 양희 장군에 임명되어 왕평과 함께 한중 지역을 지켰다고 하며 흥세산 전투 때 유일하게 왕평의 의견에 동의한 인물이었기에 그는 왕평과 함께 활약하며 위나라의 대군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오나라에서 송건의 총애를 받으며 수많은 공을 세웠던 반준이라는 인물이 장완의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하니 장완의 가문은 출중한 인물들이 즐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